코스피가 3,500을 돌파했다며 영상을 올린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최근 계속된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었던 엄청난 추가 상승세가 나왔죠. 이렇게 지수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요즘 주식을 이미 하고 있던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코스피가 2,000일 때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4,000을 돌파하자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언제나 시장의 열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타납니다. 즉, 이제는 주식에 관심 없던 가족과 지인들까지 나도 해볼까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시장은 이미 과열의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이름의 기술적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가격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0원이던 주식이 14거래일 동안 5거래일은 상승하고 9거래일은 하락했다고 해도 5일 동안의 상승폭이 500원이고 9일 동안의 하락폭이 100원이라면 RSI는 상승하게 됩니다. 즉, 하락한 날이 더 많더라도 상승폭이 크면 RSI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RSI는 보통 50을 중심선으로 보며 값이 50에 머무른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상승폭과 하락폭이 균형을 이뤘다는 의미입니다. RSI가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 구간,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죠. RSI는 분봉, 일봉, 주봉처럼 어떤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RSI를 5분봉으로 놓고 보고 3분봉, 심지어 1분봉 차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분봉상의 RSI가 70을 넘었다, 30을 터치했다, 계속 단기적인 매매 신호에 영향을 받아 자연스레 단타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봉 차트 기준의 RSI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의 신호를 주지만 막상 나중에 차트를 돌아보면 그 신호 대부분이 아무 의미 없는 자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시장의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고 느립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 1년쯤 된 초보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아직 그 흐름의 끝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상승기만 겪은 사람은 조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락기만 경험한 사람은 반등의 힘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장만 보아온 초보자는 시장이 끝없이 오를 것처럼 느끼고 반대로 하락장만 겪은 초보자는 시장이 끝없이 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이는 현재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착시인 거죠. 시장을 조금 더 주봉 차트 기준의 긴 시간으로 보면 RSI가 분봉인 차트 기준에서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주봉 기준의 RS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건 시장이 단순히 들썩이는 게 아니라 전체 사이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누구나 처음엔 단기 신호에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너머의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국 시장을 오래 살아남게 해주는 감각인 거죠. 주봉 차트 기준의 RSI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다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뭔가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가 4,100포인트가 넘는 상황, 이 구간은 분명히 상당히 위험한 고점이 아니냐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4월이었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폭락하자 저는 그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주봉 RSI뿐 아니라 빅스지수, 푸콜레이시오, 공포탐욕지수 등 여러 지표가 위험자산에서 극단적인 회피 심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포탐욕지수가 3에서 4 수준이었던 그 시절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공포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진짜 기회다라고 말했죠. 많은 유튜버들이 대공황, 대폭락을 외치며 시장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시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공포 심리에 휩쓸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두고 3차 세계대전까지 예언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가 절정에 이르면 그 다음은 되돌림이 찾아온다는 걸 주봉 차트 기준의 RSI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과거 상승장을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같은 움직임도 시장의 체질을 바꿀 긍정적인 신호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코스피가 3,500을 돌파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펼쳐진 무지막지한 상승세, 이건 다른 차원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주봉 기준의 RSI는 87을 넘어섰습니다. 주봉 기준의 RSI는 일별 거래일 기준이 아닌 14주 동안의 평균 상승폭과 하락폭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즉, 거의 3달 반 동안의 모멘텀이 하락 없이 상승에만 쏠렸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코스피 2300에서 4100까지의 구간은 사실상 제대로 된 가격 조정이 한 번도 없었던 구간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라 부를 만한 하락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RSI 87은 단순한 기술적 수치가 아니라 시장이 숨을 멈추고 계속 달리고만 있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사람이 숨을 멈춘 채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곧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아마 올해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온 초보 투자자분들 중에는 주봉으로 RSI가 85를 넘는 게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봉 RSI가 85를 넘는다는 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대세 상승 사이클의 끝자락에서나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걸 차트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의 10년 데이터를 보면 주봉 RSI가 80에서 85 구간에 머물렀던 시점은 항상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지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에서 정상화로 가는 대전환이다. 저도 그 견해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 기준으로 2025년 10월 말의 PBR은 1.38배로 한국 증시는 과거의 2007년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싼 가격입니다. 다만 조정이 전혀 없는 상승은 오히려 차후에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정이 없다면 그 상승은 결국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터질 때의 후유증은 한 번의 하락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지금 신규 매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포모 심리를 경계해야 하며 한국의 코스피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 대세 상승했던 다른 나라 증시도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본,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차례로 보여드리며 왜 증시의 조정이 오히려 장기 상승에서 필요한 동력인지를, 그리고 왜 조정이 없을 때 차후의 시장이 더 크게 무너지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약 14년 동안의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최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시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이나 미국, 대만과 비교하면 한국 증시는 지난 10년에서 20년간의 상승률은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코스피는 2배 상승에 그쳤지만 니케이 지수는 같은 기간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상승률 비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10년 넘게 장기 상승을 이어온 일본 증시조차 주봉 기준의 RSI가 85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강한 상승장이라도 일정한 조정이 반복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본 증시는 수차례 조정을 거치며 주봉상으로 RSI가 70 이상에서 50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숨을 고르고 다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간 것이죠. 조정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정비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12배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10배 이상 오른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긴 상승 구간에서도 주봉 기준 RSI가 85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RSI가 80을 넘을 때마다 반드시 일정한 조정을 거치며 에너지를 재축적했습니다. 결국 일본과 미국 두 시장 모두 아무리 대세 상승장을 만나도 조정이 없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 증시가 이 두 나라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과연 한국은
조정 없이 올라가기만 할 수 있는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한국은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버블 붕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단 2년간의 중국 주식시장 상승은 최근 10여 년간 건강한 조정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올라온 일본이나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국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단 2년 만에 998포인트에서 6124포인트까지 무려 6배 폭등했죠. 이걸 10년간의 상승률로 확대하면 10년 동안 지수가 30배가 오른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실제 사례에 집중해서 보면 이 과정에서 주봉상의 RSI는 85를 4번이나 돌파했습니다. 50m로 내려가는 조정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시장은 끓어오르는 버블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2008년 단 1년 만에 증시가 1600포인트까지 폭락했고 상해 종합지수는 72% 하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까지도 그때의 고점인 6000포인트를 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 없이 상승만 하던 시장의 결말이 어떤지를 역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증시가 중국의 그 시기처럼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 증시가 일본과 미국의 패턴처럼 건강한 조정과 재상승을 반복하며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5천, 6천, 나아가 8천을 향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2030년이나 2035년까지를 바라보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GDP 규모 대비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를 나타내는 버핏지수를 보면 현재 코스피 4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국의 버핏지수는 150%인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지수가 4배가 오르는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2007년의 버핏 지수는 108%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지금의 구간도 역사적으로 보면 전체 증시의 규모가 GDP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할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연해 1에서 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이 현재와 비슷한 경제 규모로 코스피가 6000포인트에 도달하면 버핏 지수는 220%에 근접하게 되며 이는 현재 미국의 버핏 지수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되면 버핏 지수는 290%에 육박하며 이는 미국조차 가본 적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주식시장 상승은 필히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코스피 6000포인트나 8000포인트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하에 2030년 이후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죠. 그때가 되면 한국의 명목 GDP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것이고 코스피가 정말로 6000포인트를 가도 버핏 지수가 미국보다 아래인 200%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시장에도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 정부나 투자자들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문제만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버블 붕괴가 터진다면 정권과 민주당에게도 이는 부동산 시장 못지않은 엄청난 악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6천, 8천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절대로 중국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저는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죠. 그룹포커스에서 전망하는 향후 예상 연간 코스피의 수익률은 올해와 달리 앞으로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상방이 열려 있어도 5% 안팎의 제한적인 상승, 반면 조정폭은 그보다 더 크게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언제 하락장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난 봄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매수 시점이 온다고 말했지만 그 최저점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 RSI가 87을 넘긴 상황에서 최고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구간은 수익 실현과 현금 비중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결론이자 과거의 수많은 차트가 말해주는 공통된 경고입니다.